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7월 1, 2주차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5종목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약 캘린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7월 4일에서 5일에는 영장 케미칼 청약, 이어서 5일에서 6일은 대신 밸런스 제12호 스펙 청약, 이어서 6일에서 7일은 HBSP 청약입니다. 7월 2주차에는 7월 12일에서 12일에 루닛하고 IBKS 제18호 스펙 청약이 겹칩니다. 영장 케미칼 환불금으로는 HBSP하고 대신 스펙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BSP 환불금으로 루닛하고 IBKS 제18호 스펙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영창 케미칼은 반도체 토지업체, 대신 스펙은 스펙주고요. HBSP는 반도체 공정장비업체, 루닛은 의료용 AI 업체, IBKS 스펙은 스펙주입니다. 공모가는 스펙주는 2,000원으로 확정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루닛이 49,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영창 케미칼이 18,600원으로 가장 쌉니다. 공모 규모는 HBSP가 750억으로 가장 큽니다. 그러면 먼저 업종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마 업체인 영창 케미칼하고 HBSP가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둘 중에서 하나 고르자면 장비보다는 소재주인 영창 케미칼이 좀 더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닛의 의료용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같은 하락장인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업종이긴 하죠.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높은 수익을 주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스펙들끼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일이 짧고 청약 수수료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작을수록 수급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 규모가 작으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산시 반환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이자율, 증권사 스펙들의 현재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두 스펙 모두 환불일은 2일로 갔고요. 청약 수수료는 대신은 2,000원, IBK는 1,500원입니다. 공모 규모도 100억, 80억 큰 차이는 안 나고 이자율도 1.5%, 1.5%로 동일합니다. 즉 두 스펙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 6월 20일자 기준 스펙들 평균 가격을 보시면은 대신 스펙은 3,017원, IBKS 스펙은 2,417원으로 대신 스펙이 더 좋기는 하지만 IBKS 스펙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종목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가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이번 세 종목들의 공모 규모가 각각 446억, 750억, 595억으로 모두 코스닥 중형급입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7월 1에서 2주차 공모주 중에서는 영창 케미칼만 구주 매출이 16.7%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0%로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16.7%면 구주 매출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는 기간 수요 예측 전, 즉 의무 보유 합격이 반영이 되지 않은 값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먼저 영창 케미칼은 기존주 유통하는 금액이 234억, 12%, 총 유통하는 금액이 680억, 36%고요. HBSP는 141억, 3%, 799억, 16%, 루닛은 1725억, 29%, 2278억, 38%입니다. 21년 10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316억, 15%, 총 유통하는 금액은 610억, 33%였습니다. 영창 케미칼은 평균과 거의 비슷하죠. 따라서 보통인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HBSP는 평균값보다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좋은 편.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금액도 1725억, 2278억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비율로도 29%, 38%로 높은 편입니다. 종합해서 볼 때 보통에서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특례상장, 코넥스 이전 상장, 환매 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넥스 이전 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환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영창케미칼하고 루닛만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최소 청약, 즉 준등만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금액입니다. 세 종목 모두 최소 청약 주식수가 10주고요. 공모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 청약에 필요한 금액이 각각 93,000원, 125,500원, 245,500원으로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7월 1, 2주차 청약 종목 중에서는 HBSP가 일단은 무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업종도 반도체로 무난하고요. 유일하게 기술 특례 상장 기업도 아니고 유통하는 물량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환불일이 4일이어서 대출 이용 시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단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영창케미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소재주니까 이 정도면은 공모주 시장에서는 인기 있는 테마라고 할 수 있고요. 유통하는 물량도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의 편은 됩니다. 하지만 기술 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루닛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별로이긴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AI 테마들이 그리 힘을 못 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술 특례 상장이어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유통하는 물량 역시 좋지는 못합니다. 스펙주가 두 종목이 있죠. 이 스펙주들은 높은 수익을 안겨주지는 못하겠지만 청약이 겹치는 종목들의 기간 수혜치 결과하고 그리고 5종목의 청약일 경쟁률을 비교해 보시면서 적절히 투자금을 배분을 하시면 적어도 소소한 수익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상세한 분석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로만 검토한 결과입니다. 보다 상세한 종목 소개 및 청약 전략은 개별 종목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증권사 알아보겠습니다. 5종목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권사가 하나금융투자, NH투자,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이렇게 5개가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요 세 증권사는 2,000원, IBK는 1,500원입니다. 일단 HBSP 청약을 대비해야 되니까 NH투자증권 계좌 개설을 하시고요. 요 NH투자증권 계좌가 있으면 루닛도 청약이 가능하니까 좋겠죠. 참고로 현재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20일 제한 없이 하나금융투자하고 NH투자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증권사 계좌는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치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치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